이제 40문제에 나오고 이게 한 과목이죠. 여기도 40문제에 나오고 한 과목이고 또 40문제, 이제 40문제, 4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1차와 2차가 있는데 과목의 특성을 좀 봐볼게요. 먼저 시험 과목이 다 법으로 끝나죠. 근데 첫 번째 과목 이것만 학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법이죠. 그럼 무슨 학문이든 이 개론이 들어가면 괴로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학문이고 나머지 다 법으로 끝납니다. 다 법으로 끝나죠. 그럼 이제 일단 부동산학개론이란 말이 학문이지만 그냥 미국 책 그대로 100개 쓴 겁니다.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시험에도 우리 책에 없는 용어가 나올 수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근데 공부하시면 다른 용어도 다 알게 돼요. 이건 이제 학문이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다 법인데 일단 민법이라는 법은 있습니다. 저랑 공부할 민법이라는 법 하나가 존재해요. 일단 민사특별법이 있는데 민사특별법 이런 법은 원래 없습니다. 이게 민법에 대한 특별법 그 말이거든요. 그럼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 우리나라 수백 개, 수천 개예요. 그 수백 개 중에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5개 법을 공부합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들어봤죠? 다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 부동산 실명법 이 5개가 있어요. 듣고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일일이 말하기 귀찮으니까 이 5개 법을 그냥 민사특별법 줄여서 민특법이라 합니다. 그런 거지 원래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 시간에는 총 6개 법을 공부합니다. 6개. 근데 비중은 이게 34문제가 나와요. 이건 5개 법이지만 딸랑 6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 위주로 공부하셔야겠어요. 이거. 다음 2차 과목은 먼저 부동산 공법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공법 이런 법도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동산에 관한 공적인 법 그 말이거든요. 그럼 부동산에 관한 공적인 법이 우리나라에 100개가 넘어요. 그 100개가 넘는 것 중에서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6개 법을 공부합니다. 6개. 이제 다음 주부터 하시겠지만 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파주같이 신도시 개발할 때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구도심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죠. 그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 6개 일일이 말하기 귀찮아잖아요. 그래서 이 6개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 이런 법은 없어요. 이 시간에 6개 법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법 이런 법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문직은 그 전문직을 규율한 법이 있거든요. 의사법, 약사법, 변호사법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를 규율하는 법이 있어요. 뭐 사무소를 어떻게 차리고 중개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개실무가 있는데 이건 뭐 실무를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법입니다. 법. 실무에 필요한 법을 잡다한 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법과목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동산 공시법이 있는데 부동산 공시법 이런 법도 존재하지 않아요. 공시라는 게 공적으로 보여진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2가지의 법을 공부합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법 들어봤죠? 등기법과 그다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2가지 법을 그냥 부동산 공시라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원래 이런 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세법을 공부합니다. 뭐 양도세나 취득세는 대강 알아야겠죠. 이 기본적인 세법을 공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 학문이 하나 있고 거의 한 20개 가까운 법이 돼요. 이게 거의 법을 공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이니까 뭐든지 낯설잖아요. 빨리빨리 하고는 이제 일단 적응하셔야 돼요. 그럼 이 과목의 특성을 좀 보시면 부동산 학개론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있죠? 수학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수학. 수학처럼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똑같이 수학 공식을 외웠어요. 공식을 똑같이 외웠는데 시험 풀면 다 같이 맞습니까? 공식 외웠더라도 나는 꼭 틀린데 옆에 놈은 꼭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부동산 학개론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딱 듣고 이해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10번, 20번 봐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상당히 커요.
남자들이 이걸 더 잘하거든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이걸 좀 더 상대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부하면 한 만큼 오른 게 아니에요.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법 과목은 정지갑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올라요. 그래서 이제 저런 공부할 민법 있잖아요. 민법과 민사특별법은 학교 다닐 때 영어로 생각하세요. 영어. 영어 단어는 쓰면 쓸수록 외워지죠. 안 쓰면 잊어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건 공부하면 한 만큼 오릅니다. 이거. 안 하면 또 점수가 떨어져요. 가장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저는 민법이 어려워요 하신 분 있거든요. 그분은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건 공부하면 할수록 오르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떨어집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해요? 영어 수학이 중요하죠. 당연히 1차가 중요합니다. 이게. 다음 부동산 공법은 이건 좀 이 법이 어렵거든요. 6개 법. 이건 학교 다닐 때 과학 정도 생각하세요. 과학. 우리가 과학 보통 4과목 공부하잖아요. 뭐 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물 있잖아요. 그 중에 한 2개 몰라도 일반 대학은 다 가죠. 안 그럽니까? 서울대 갈 거 아니면 물리 포기해도 대학 갑니다. 지구과학 포기해도 대학 가요. 마찬가지로 6개 중에 한 2-3개 포기해도 학교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만만원과 한 2-3개 공부해서 학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학교 다닐 때 도덕이에요. 도덕. 도덕은 그냥 풀어도 몇 점 맞아요? 도덕? 한 6, 70 맞아요. 그냥 풀어도. 그러죠? 이건 수업만 들어도 그냥 기본 60점 맞습니다. 이거. 가장 쉬워요.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2차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셔야 돼요. 고득점. 그 다음에 이건 학교 다닐 때 뭐 사유 정도 사유 정도. 이렇게 이제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그 특성을 이제 전혀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합격자 결정 방법은 다 아시죠? 합격자 결정 방법은 우리 시험은 1차와 2차를 같은 날 보거든요. 그래서 1차가 2과목이잖아요. 그럼 2과목 각각 40점 넘어야 돼요. 부동산 학개론 40점 넘어야 되고 민법도 40점 넘어야 됩니다. 이걸 과락을 면한다 그래요. 과락을 면하면서 2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합니다. 평균 60점이면 합격합니다. 이거. 그러면서 과락을 면해야 돼요. 2차도 총 3과목이죠? 2차도 각각 40점 넘어야 돼요. 3과목 모두 40점 넘어야 된다. 과락을 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3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1차 만약에 민법을 35점 맞았어요. 부동산 학개론 90점 맞았다. 그럼 이 사람은 평균은 60점 넘잖아요. 그러죠? 근데 한 과목이 과락이잖아요. 40점 못 넘었죠? 그럼 1차가 다 떨어진 겁니다. 1차가 다 떨어져요. 그리고 1차가 떨어지면 2차는 아예 채점을 안 맵니다. 2차는 자동으로 다 떨어져요.